사찰, 설화 등을 중심으로 한 불교 콘텐츠의 재생산이 브랜드화와 관광 상품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 다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차인들이 국민 차 마시기 운동을 다짐하며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 표창했습니다. 비군익의 거목, 고 대행 스님의 선 사상을 문화치유 명상으로 응용하는 프로그램이 제시됐습니다. 동지를 앞두고 불교계가 따뜻한 팥죽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서울에서 펼쳤습니다. 개성 넘치는 28명의 작가가 명상을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통 불교 장엄의식에 활용되어 종이꽃, 지화를 복원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찰에서 전해지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설화를 대중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스토리텔링을 넘어 스토리 마케팅으로 세계적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로 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어가 맺어준 연화 부인과 무월랑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1300년 전에 이 신라설화는 조선 문인 허균이 지은 성소 부부고에 가장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감성을 자극하는 연화 부인 설화가 깃든 강릉 용연사가 한국 전통 문화와 사랑의 설화란 주제로 경희대학교에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이탈리아의 베르나 도시를 모르고 거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구가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노트르담의 곱추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았을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참석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좋은 시간과 공간을 만나 세상에 새롭게 선보일 수 있다면 훌륭한 공적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온 한국 불교는 연화부인 설화를 비롯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와 권선징악을 펼쳐내는 후국설화 등이 소종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연화부인 설화를 다양한 장르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이야기들이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면서도 브랜드 가치 확보와 관광 수요 창출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은 넘쳐나지만 슈퍼 콘텐츠를 향해 전략을 세우고 유통을 시키는 이른바 스토리 마케터가 없어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쪽보다는 그것을 요새는 마케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정한 불교계에 숨어있는 스토리 마케터를 양성하는 그런 쪽에 불교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불교가 현대인들의 삶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화부인 설화와 같은 감동 있는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리움도 많으면서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치유와 그리고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불교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릉 용연사는 연화부인 설화가 갖추고 있는 만남과 기다림, 약속이란 감성 키워드의 이른바 플랫폼격입니다. 한국 불교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프랑스의 향수, 미국의 미키마우스처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 환성지안선사의 종찰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순천대 사학과 이종수 교수는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 환성지안과 통도사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화엄학의 대가였던 환성지안 스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하기 전까지 통도사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했고 제자 설송연초대사와 호암 채정대사로 이어지는 환성문파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도사에서 환성지안 스님의 유풍을 계승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환성 지안스님 문도들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스승의 사상을 전파했고 또 환성 지안스님이 조선 후기 최대 불교계 문파인 청어계를 대표하는 선사였던 점에서 스님의 유풍을 계승해온 통도사야말로 환성 문파의 사상적 종찰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다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차마시기 운동을 다짐했습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 표창했는데요. 제18회 올해의 차인상 시상식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전국의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 다도의 명맥을 잇고 차문화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에서 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정부가 지정한 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인 한국차인연합회는 송년 차담회를 열어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전국민 차마시기 운동에 나설 것도 다짐했습니다.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차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 국민 차마시기 운동을 내년에도 열심히 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다도 정신으로 선비 정신을 교육하고 전 국민이 차마시는 시대로 향하여 권차비 건립 운동도 활성화하고 행사에서는 올해 차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제18회 올해의 차인상 시상식에서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박명옥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차인들을 발굴하고 제자들을 교육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보니 차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차라고 보고 자신은 물과 불이 되어서 그 차가 최고의 색향미를 가진 차로 우러날 수 있게 갈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서울 수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차 이야기 대축제를 열어 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에게 올해의 명예차인상이 수여됐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차인연합회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국에서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 모이신 또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다도의 이론과 실제를 정립한 조선시대 초이선사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백년사 여연스님도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한국의 다도는 천년의 세월 스님들이 중심이 된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문화의 세계화와 대중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신도회가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은혜사 신도회는 그제 은혜사 6화원에서 이연화 회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범 신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고 장기자랑과 축하 공연 등으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한 은혜사 소임 스님들과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신도회를 격려했습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사찰 자원봉사단이 주축이 된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제 대관음사 경내 옥불보전에서 열린 행사에서 13개 자원봉사단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예선, 결선을 거치며 갈고 닦은 노래와 춤 등을 선보이며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어 행운권 추첨, 축하 특별무대 등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산하 무일복지재단 이사장 일문스님은 사찰 구석구석 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한 해 동안 저를 가꾸느라 애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음 선언을 이끌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대행스님의 선사상을 조명하는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대행스님의 선사상을 문화치유 명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돼 주목받았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한마음선언 대행스님의 선 사상에 대한 조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서 지난 14일 열린 제2회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에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행스님의 선 사상을 기초로 다양한 문화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천적 측면에서 응용 방안을 연구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응철 교수는 사진 치유 명상과 연불 치유 명상, 법고 치유 명상, 걷기 치유 명상, 소통과 공감 치유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대행선의 핵심이랄 수 있는 한마음, 주인공, 오공사상과 연계시킬 경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치유 명상의 좀 사상적 근원, 또 그 이념적 토대 이런 것들을 대행선 스님의 주인공 관찰, 한마음 체득, 오공사상의 실천 여기에다가 배대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 원효 스님과 대행 스님의 접점을 탐구한 고용섭 동국대 교수는 인간이 가진 표층 마음과 심층 마음을 두 분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심층 마음을 일심주원 혹은 일심이라 하고 대행 스님은 한마음 주인공 혹은 한마음이라 불렀는데 이는 본래 마음인 구심과 중생심인 원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본다의 깨침인 중도의 일심이 원효의 깨침인 일심 지원의 일심을 갖추겠다는, 그래서 다시 대행의 한마음 주인공이 일으키는 한마음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준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등 논평자들은 대행선의 이론과 실천 체계를 담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돼 나아갈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평래 대행선 연구원장은 내년부터 연간 4회의 계절 발표회를 갖는 등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고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도 앞으로 대행 스님의 사상이 더 깊고 넓게 연구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원효 스님과 대행 스님의 이 일심사상이랑 한마음 사상은 굉장히 더 깊고 넓게 연구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천태불자들이 구인사를 비롯한 종단사나 전국 사찰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는 주경야선의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3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무술년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오직 관음주속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우리 다 함께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술령 구인사 동안거에는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구인사에서 안거를 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전국 천태 사찰에서 한 달간 용맹정진에 돌입합니다. 전통 풍속의 하나인 동지를 앞두고 불교계가 따뜻한 팥죽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서울에서 펼쳤습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새해 무사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주말 오후, 모락모락 힘이 나는 팥죽을 젓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추위에 움츠려든 몸이 풀리는 듯합니다. 조규종 중앙신도회 소속 사다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작은 설로도 불리는 동지를 앞두고 서울 인사동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팥죽도 먹고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이 정성껏 쏜 죽이 그릇에 푸짐하게 담깁니다. 시민들은 애군을 털어버린다는 팥죽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새해를 염원했습니다. 국민이 정말 따뜻하고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온 정이 따뜻한 마음이 두루두루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멋있고 팥죽도 맛있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도 팥죽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항상 해오던 연중 행사인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팥죽 잡숫고 기운 내시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다행에는 더욱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행사장에서만 3,000인분의 팥죽이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한반도 소원지와 가운 쓰기 등을 하며 차분하게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팥죽 맛있어요.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날마다 좋은 날에 팥죽 나누기엔 조규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중앙신도의 임원진 등도 동참했습니다. 이 동지팥죽 빨간 팥죽을 드시면은 속도 따뜻해지고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이고 그런 염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동지팥죽을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동지팥죽 한 그릇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한겨울 추위마저 잊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울산 벽서남도 동지를 앞두고 제6회 문화와 함께하는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울산에서 펼쳐진 행사에서 벽서남 4부대중은 경로당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동지팥죽 3,000그릇과 새해 달력 등을 나눴습니다. 또 시니어 포럼의 사물 길놀이와 란국악단의 퓨전 난타를 비롯해 신명예술단과 서정소리 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옛부터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소원을 비는 세시풍속이 있었다며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고 괴로움 없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을 선사하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피악골에 위치한 구례 연곡산은 김장 울력으로 월동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연곡산은 경내에서 주지 원묵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김장 울력을 진행했습니다. 연곡사 4부대중이 담근 김장 김치는 사중의 식재료와 함께 인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위에 또 어려우신 노인분들, 또 인근에 또 혼자 살고 있는 스님들, 또 이렇게 김치를 직접 담아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김치도 나누고 또 이러한 김장을 통해 가지고 같이 신도들끼리 화합과 또 나누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제주 일출봉 동암사가 지난 13일 성산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암사 신도들은 오는 22일 동지를 맞아 팥죽 공양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동암사 주지 진철 스님은 동암사는 20여 년 동안 사찰에서 동지 팥죽을 써서 성산읍 지역의 어르신과 관공서 200여 곳을 돌며 공양을 올렸다며 하지만 조순형 동암사 신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맥이 끊겼다가 성산 경로당이 준공되면서 작년부터 그 전통을 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암사 신도들은 최근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직접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홍보 어깨들을 메고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28명 작가가 명상을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 근육을 단련한다라는 취지인데 이것저것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낄 듯합니다. 김민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한 전시장에 10초에 한 번씩 딱 소리가 납니다. 김기철 작가는 고요한 선방에서 죽비를 치듯 나무망치가 대나무통을 치는 딱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관람객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김지수, 김선명 작가의 설치미술 패트리코는 돔 구조물에 들어가 그물 위에서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28명의 작가가 동참한 예술가의 명상법 전시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방법으로 지금의 자신을 들여다보며 호흡하기를 권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 않는다. 파문이 일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갈등이나 충돌이나 고통,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한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역시 명상이란 명상, 그리고 사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야말로 자기 자신한테 몰입하는 방법,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허윤희 작가의 나뭇잎 일기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작가가 날마다 길에서 만난 나뭇잎을 주워서 쓴 일기를 계절의 변화대로 전시해 마치 숲속을 거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최병소 작가의 신문, 볼펜, 연필은 수행적 관점에서 자아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신문지 위에 글씨가 사라질 때까지 선을 그어 시끄러운 외부 소리를 지우도록 합니다.
스테인글라스 재질의 반짝이는 만다라 무늬에는 영화 필름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채찍을 벽에 내려쳐 볼 수 있는 공간은 작가가 중국 소림사 스님에게 직접 배운 채찍술에서 착안했습니다. 작가들이 매일매일 쓰는 일기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그 관람객들이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순수 회화뿐만 아니고요. IT를 이용한 작품까지 즐겁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흙으로 만든 따뜻한 반가사유상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 빈 공간에서 밝게 빛나는 촛불을 보다 보면 어느새 마주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국 전통불교 간화선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수행법은 최근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 사회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예술가의 명상법 전시는 은평구 진관동 사비나 미술관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 동문회가 송년법회를 열어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는 제주 로베로 호텔에서 열린 송년법회에서 올해 3월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 대불련 재학생 창립법회를 가진 데 이어 5월 동아리방에 부처님을 봉안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송년법회에 참석한 대불련 제주지부 재학생들은 동문 선배들이 재학생들의 외호 신장이 돼주신 데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지영 제주지부 재학생연합회장은 지난 5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대불련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통 불교 장음의식에 활용돼온 종이꽃 지화를 복원한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한지의 천연색을 물들이고 일일이 접어서 꽃을 피운 치열한 수행 정신이 담겼습니다. 제주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지화는 고려 이후 크고 작은 홍공 의식부터 영산제와 수륙제 같은 대규모 불교 의식에 장엄물로 사용돼 온 사찰 용품이자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근래 들어 불교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고 생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기능 보유자인 서경 스님이 지화의 가치와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제63호 지화장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오늘은 기념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그 한지의 꽃을 한번 여기에 있는 제주도 도민들한테 선보이고자 육지에서 여기까지 날려왔습니다. 전통지화 30여 점이 전시된 제주문예회관을 찾은 도민들의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처음 접한 지화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이 신비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정말 이게 인간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솔직히 정말 믿기기 어려울 만큼 이게 너무 정말 자연에 가까울 만큼. 하지만 지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지에 천연연색으로 물을 들리고 말려서 자른 종이에 스님이 한 땀 한 땀 주름을 넣고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촘촘해 손이 아닌 날카로운 칼로 종이를 접어야 합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찢어져 버리는 까다로운 작업에 스님은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힘들죠. 이게 하다 보면은 이 눌리는 자체가 나중에는 그래서 지구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손마디 마디가 어떤 데 시큰시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죠. 사찰에서 지화를 만들어 온 것은 꽃을 꺾는 것마저 살생으로 여긴 불가의 전통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지화에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불에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서경 스님의 전통지화 특별전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 바간 유적 파야돈주 사원 벽화 보존 처리 사업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13일 미얀마의 현장 사무소를 열고 2023년까지 파야돈주 사원 벽화 보존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익산역 광장에 역사와 문화유산, 관광을 홍보하는 미디어월을 설치했습니다. 미디어월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모형에 대형 전광판을 부착한 영상 시설물입니다. 신라 유적 34개에서 나온 귀면화 50종 94점과 출토지가 확인되지 않은 신라 귀면화 17점을 분석한 결과 귀면화 발전 양상이 6단계로 나뉘고 전성기는 8세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한국기와학회가 17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윤용희 신라환경 추진단 학예연구사는 도깨비 등을 형상화한 기와인 신라 귀면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2일은 24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선조들은 이날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자 양기가 가득한 붉은 팥죽을 먹었습니다. 동짓날을 기점으로 태양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나이만큼 팥죽에 넣어 먹는 등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동지가 다가올수록 한 해가 마무리돼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12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